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개운법을 전해드리는 시공의 개운법 신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뒤흔든 한 가수의 드라마틱한 성공 뒤에 숨겨진 운의 핵심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3억 2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를 아시나요? 아카데미 2관왕까지 차지하며 화제가 된 이 작품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가 바로 이재 씨입니다. 사실 그녀는 11살 때부터 12년 동안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지독하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데뷔 실패.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죠. 1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을 때 그녀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인생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실패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더 거대한 성공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원로 배우 신영균 선생님이라는 점입니다. 평생을 거쳐 500억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며 끊임없이 복을 지어온 가문의 내력이 손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조상의 덕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요범사운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원요범. 평범하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이 청년의 인생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힙니다. 길에서 공선생이라는 기묘한 노인을 만났거든요. 이 노인이 요범을 보자마자 신들린 듯이 앞날을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자네 내년 시험엔 몇 등으로 붙을 거고 나중엔 어느 고을 수령이 될 거야. 근데 아쉽게도 자식은 없을 팔자네. 아, 그리고 자네는 53세 8월 14일에 죽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요범도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죠.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뒤에 노인이 예언한 등수 그대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5년 뒤 노인이 말한 봉급 액수까지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딱딱 들어맞아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말이죠. 이때 요범이 느낀 기분은 어땠을까요? 와, 신통하다 였을까요? 아니요. 공포였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구나.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저 노인이 말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인생이겠지. 절망에 빠진 요범은 그때부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정해진 죽음의 날짜만 기다리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53세에 죽을 건데 뭘 더 하겠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요범 앞에 당대 최고의 고승인 운곡선사가 나타납니다. 운곡선사가 3일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는 요범을 보며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잡념이 하나도 없는가? 그러자 요범이 대답하죠. 제 운명은 이미 다 정해졌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스님은 껄껄 웃으며 일침을 날립니다. 나는 자네가 도인인 줄 알았더니 그저 운명에 묶여서는 평범한 속물이었구려. 요범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씀입니까?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죠. 자네 운명이 예언대로 흐르는 이유는 자네가 그 예언이 시키는 대로 태어난 관성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야. 운명대로 움직이는데 결과값이 바뀔 리가 있겠나? 스님의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요범은 그날로 인생 해킹에 돌입합니다. 그 유명한 공과격이라는 장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일기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입력값을 바꾸는 작업이었던 건데요. 남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화를 내는 게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면 요범은 그 순간 멈춰서 웃으며 넘기기라는 새로운 스킬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으로 굴던 습관은 버리고 매일 선행을 기록하면서 자기 안의 관성을 강제로 뜯어고친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이 설계해둔 요범의 인생 시나리오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5세부터 선행을 시작하여 10년 만에 선행공덕 3,000점을 얻은 그는 이듬해 아내가 임신하였고 48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53세 8월 14일 죽음의 예언이 적중해야 할 그날 요범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을 비웃듯 74살까지 아주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이 기록을 남겼죠. 내가 쌓은 선행이 과연 내 자손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책 속에 있었습니다. 고전 요범사원에서는 이를 적선지가 필류여경, 즉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대대로 경사가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례들이 많지만 딱 2가지만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양령이라는 사람의 조부모는 강가에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대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돈 되는 물건들을 건지느라 눈이 뒤집혔을 때 이 집안에서는 오직 사람만을 건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비웃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자 양령이 과거에 급제해 소사라는 벼슬까지 오르며 집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복건성의 임씨 할머니 사례인데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경단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3년 동안 매일 공짜 경단을 먹으러 온 괴짜 도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 한 번 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도인은 노인의 묘자리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임씨가 없으면 과거 합격자 방을 못 붙인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자손들이 명단을 싹쓸이해버립니다. 이렇듯 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행운이 아닌 것입니다. 조상이 정성껏 읽어놓은 덕이라는 토양 위에 자손의 간절한 노력이 씨앗으로 심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결실을 맺는 법이죠. 우리가 오늘 남모르게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당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그 선행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되어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고비를 마주할 때 그들을 기적처럼 일으켜 세워주는 운의 통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500억을 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원효범 선생이 남긴 운명 해킹 툴, 공과 격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원효범 선생은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점수로 매겼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해준다거나 남의 재물을 지켜준다거나 작은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했을 때는 플러스 1점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과라는 것은 허물이나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남의 단점을 들추거나 화를 내거나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1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좋은 일과 나쁜 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를 다짐한 것이 아니었어요. 3,000점이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채우기로 결심했던 거죠. 우리 인생은 관성에 의해 흐릅니다. 평소 하던 생각, 늘 내뱉던 말투, 이 관성들이 우리를 예언된 운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점수를 매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성이 툭 끊기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오늘 점수 깎이는데 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인생의 입력값이 바뀌고 결국 하늘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오류가 생기면서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 씨의 사례를 개운법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12년의 연습생 생활 동안 그녀가 쏟아부은 땀방울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에너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다만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올 그릇과 시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정해진 벽에 부딪힌 것 같다면 그때가 바로 에너지를 정립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효범처럼 내 삶의 데이터를 수정하며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보세요. 내가 세상에 내보낸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운명은 정해진 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흐름을 바꾸는 경이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운하세요. 지금까지 시공의 개운법이었습니다.